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에 불을 지른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무능외교가 경제 몰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무지하고도 무능한 대일 정책이 그야말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갈등을 풀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드디어 경제보복을 개시를 했죠. 칼을 빼드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1일날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4일부터 즉각 실시되는 일본의 초강경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부가 취할 대책은 마땅치도 않고요.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산업성이 밝힌 대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 강제징용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강경하게 보복에 나선 것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대응이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더 치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게 된 것은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인데요. 이건 일본 정부도 대놓고 인정한 거죠. 문제는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단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야지 반일 프레임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그래야지 국민 정세에 불도 지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회가 어디 이성적으로 말해가지고 되는 사회입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성찰을 하는 데는 그런 감성적 접근이 저해 요소가 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선동 도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성적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초는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서명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이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합의입니다. 이를 무조건 부인하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문제로까지 확산됐고요. 결국 대법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이 사법적인 처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정부의 존재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습니다. 대중을 반일 프레임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외교의 기본마저 무시하고 뭉개버린 겁니다. 감정적이야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국가 간의 관계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는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재협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일단 제껴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적폐로 몰아놓고 보는 거죠. 일단 폐기해놓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클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교란 신뢰가 기본인데요.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반발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달에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이외교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미개 국가로 대한민국을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국가 대 국가의 약속, 국가 대 국가의 조약까지도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 그건 국가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전후 처리 등에 있어서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처리 협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나 협정으로 타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권의식이 신장됐다 그러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상권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입니다. 외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간 협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된다든지 면제된다 그러면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죠. 이건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나라도 아니고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이전 정부들이 입장을 쭉 취해왔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신들이 국가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입니다. 그것도 사법부를 내세워가지고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건 상권 분립에도 역행하는 것이고요. 정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불을 질렀던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커지자 뒤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존재의 자체를 부정한 이번 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올 1월 달에 새 첫 국무회의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법무장관, 법제처장 또 이런 일부 관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뭐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대응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강요가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부가 판단해 왔는데 이걸 고려해서 정부의 연속성 이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경 자세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이 입장을 정한 게 언제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한 주체가 누구였느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달라진 이유가 과연 뭡니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제기하는 아베 총리에게 내정 간섭이라고요. 이게 내정 간섭입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일본을 몰아붙인다고 해서 또다시 배상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전혀 가당치도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렇게 강제징용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문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럴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지하고 무능한 대일 정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익입니다. 나라가 망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에서 실었죠. 한일 관계 최악.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6월 20일자입니다. TV 논평은 154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불쏘시개를 더 던져버리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일본을 오히려 비난한 겁니다. 아니 내정 간섭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내정 간섭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한일 간 갈등을 악화일로로 몰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어디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김정은하고 공조하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건 아닌가요? 이미 경제적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숫자인 북핵 위협에 대응한 안보협력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질러 놓고 정작 문제가 커지니까 뒤로 숨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를 전면에 나서서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어디를 갔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한일 간 갈등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은 대통령이 불을 질렀으니까 해결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반일 프레임을 쓰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한 파국을 풀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문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 될 선도 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베 총리만 공격하고 아베 총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는 해서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조차 분간 못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없는 한반도 평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 예만 들어봐도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유엔사, 유엔군 사령부, 이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일본을 통해서 얻지 않고서는 북한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고급 정보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정보를 미국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북한을 파악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보다 우선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국익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달 28일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9일 심야에 중국 베이징의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기는 합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베 총리하고 8초 악수하고 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은 대통령이 다 망치고 있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쌓아올린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 불을 지른 장본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YT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